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대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결국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나타내는데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그 t가 매트릭스 A로 표현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 t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t는 n차원 공간의 인풋을 m차원 공간의 아웃풋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변환을 이야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때 이 인풋이 존재하는 이 Rn을 우리가 도메인 공간이라고 했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T가 Rn을 Rm으로 변환하는 변환이라고 하면, 그러면 Rn 공간을 n차원 공간을 우리가 도메인,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환된 Tx가 존재하는 m차원 공간을 우리가 코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x가 인풋인데 그 x가 변환된 tx는 우리가 그 x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모든 가능한 x, n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이 이미지 tx의 집합을 우리가 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차원 공간의 벡터를 m차원 공간의 벡터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t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sin x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sin x는 실수를 인풋으로 받고 결과는 실수로 아웃풋을 주는, 그래서 실수 공간에서 실수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실수가 되고 코도메인은 실수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마찬가지로 x2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얘도 실수를 인풋으로 해서 실수를 아웃풋으로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x축을 도메인, 이게 도메인, y축을 코도메인이라고 해서 많이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메인이 1차원인 경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도메인과 코도메인이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3차원 공간을 넘어설 때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계공학에서 동력학 분야를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관절이 3개 있는, 하나, 둘, 3개 있는 이런 로봇 아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로봇 아음의 끝 엔드 포인트의 포지션 x, y는 이 3개의 관절에서 각도 세타와 파이, 프 사이 3개의 각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함수 최종 x, y의 위치를 계산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3개의 각도로부터 최종 x, y 2차원 포지션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래서 세타와 프 사이 그리고 파이 3개의 각도가 도메인이 되고 x, y 평면의 한 점의 위치가 코도메인이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공학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현대수 과목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t가 표현되는, 그래서 tx가 매트릭스 AX,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하는 이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로 어떤 어떤 함수가 표현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매트릭스는 이제 리니어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된다면 그 함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형태인 거죠. 리니어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메이션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넌리니어한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인이나 아니면 어떤 이 역학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각도를 포지션을 바꾸는 복잡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트릭스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 가장 간단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n차원 공간의 벡터를 m차원으로 바꿔주면 이때 이 A 매트릭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m by n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2x3 매트릭스다. 그러면 3차원 벡터를 결국 최종적으로 2차원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R3에서 R2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생각할 것이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풋 공간이 도메인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Rn 공간이 도메인이 됩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 형태에서는 이 Rn이라는 게 컬럼의 개수죠. 결국 n이라는 게. 그리고 Rm 공간이 코도메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로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 by n이면 도메인이 n 디멘전al 스페이스고 코도메인은 m 디멘전al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레인지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레인지라는 것은 인풋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 tx가 모든 x에 대해서 tx의 집합이 이제 레인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레인지를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럼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일반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메인이 결국 칼럼 스페이스, 코도메인은 그것의 이미지, 그리고 레인지라는 것은 결국 칼럼 스페이스인데 그 레인지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칼럼 벡터들이 스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A 매트릭스가 이렇게 3x2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 3x2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 T는 2차원 공간의 벡터를 3차원 공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코도메인은 당연히 3차원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은 2차원 공간이 되죠. 자, 이 코도메인은 3차원 공간인데 이 3차원 공간은 칼럼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럼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칼럼 벡터가 두 개가 있죠. 마이너스 1,2,1, 0,1,-1. 그래서 이 두 개의 칼럼 벡터로 스팬되는 모든 공간이 바로 레인지가 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럼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있는 한 점을 x라고 하면 얘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t는 결국은 이제 ax 형태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ax 해서 여기 나오는 결과가 이 ax 이미지가 되고 이 공간의 이미지의 셋이 레인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가지 이그램플을 봤었는데요. 리플렉션 또는 뭐 로테이션 아니면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봤고요. 근데 이거 중에서 매트릭스 A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x를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마이너스 x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x, y를 마이너스 x, y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플렉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반전, 그러니까 리플렉션 뒤집어주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매트릭스를 일반 매트릭스 이렇게 주고요. 이 매트릭스로 표현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매트릭스는 어떤 변환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인풋 이미지고 t에 의해서 변환된 인풋 이미지는 A, B, C 중에 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인풋 벡터를 이 매트릭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이 어디로 가는지, 0,1이 어디로 가는지, 1,1이 어디로 가는지, 대충 이 세 개 정도 또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해보면, 그러면 이게 변환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A 매트릭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벡터가 1,0이고 두 번째 컬럼 벡터가 1,1인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이 매트릭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내려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쉬운 몇 가지 점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해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요약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AX, 그래서 매트릭스 A로 표현된다.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의 인풋 공간을 도메인이라고 하고 아웃풋 공간을 코도메인, 그리고 모든 인풋 벡터에 대해서 생성되는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레인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매트릭스로 A로 표현되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경우에는 레인지가 결국은 컬럼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제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넌리니어, 리니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리니어하다라는 것의 장점은, 그러면 그때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X는 AX라는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많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매트릭스에 관한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매트릭스에 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잘 봤죠. 그래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해지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성질들을 구할 때 그 매트릭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솔루션을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해지면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